아, 아, 아. 반갑습니다. 민종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기초편 14강 매물대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또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또 가볍게 좀 얘기 나눠보면서 매물대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PPT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다른 때는 이제 그림 파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움직이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PPT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물대의 이해입니다. 먼저 이 매물대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저희 주식의 매물 차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라고 써 있는데, 어떤 주식을 지금 현재 2,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짜리 종목이 있다고 쳤을 때 누군가는 옛날에 1,000원에 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급등했을 때 3,000원에 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2,000원대에 그냥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주식을 얼마대에 가지고 있느냐, 그냥 매물대,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매물대를 이제 표현해 놓은 그런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매물대라는 거는 지금 이제 매물이 몰려있는 가격의 구간, 어디 2,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에 많이 매물이 몰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000원에 많이 매물이 몰려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해당 종목이 어느 적정선, 어느 선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누가 똑같은 주식, A라는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너는 1,000원에 샀어? 나는 2,000원에 샀는데, 나도 2,000원에 샀어. 2,000원에 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종목은 2,000원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겠죠. 반대로, 나는 전에 막 올랐을 때 3,000원일 때 막 샀어. 나도 3,000원일 때 나도 그때 사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3,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지금 주가는 2,000원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나는 3,000원에 사서 물려있지만 지금 주가는 2,000원이다 보니까 얘가 3,000원만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은 3,000원을 딱 찍으면은 그동안 지루했어, 이제라도 팔래 하고서 이때 이제 나 이제 그동안 너무 지루했어 하면서 이렇게 팔아치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어떤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반대로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죠. 3,000원에 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고 다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종목이 4,000원, 5,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3,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지루했다고 해서 다 팔지만 그거를 다 소화해내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3,000원에도 충분히 다 사들이게 되면 어느샌가 그 매물대가 원래는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3,000원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4,000원, 5,000원대가 정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매물대가 밑에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항이었던 매물대가 지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QH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되더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배워왔는데 주 지표들, 어떤 캔들, 이평선, 거래량 등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배워오다가 오늘 이제 매물대를 보시는 건데,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주 지표라기보다는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는 어떤 그 활용도가 높고, 사실 기술적 접근할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의 심리적인 선이 녹아져 있는 그런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이나 캔들 다 완벽한데 왜 못 뚫을까? 볼린저 밴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찌르기만 하지? 그럴 때에 보시면은 매물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물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 띄워드리는 것 같고, 자, 매물대는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는 지지선, 그리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사전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있고, 저희 이제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어떤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사실 쉽게 매물대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몰려있는 구간, 즉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장. 자, 매물대가 뭐냐. 그래서 그 방금 사전적인 의미를 보셨는데 차트에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 이거 저희 HTS 이거 키움증권 위주로 이제 제가 활용하는 거니까 어디 증권사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표에다가 매물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차트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지금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네모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즉 이 종목이 해당 기간 2019년 3월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 사이 구간에서 이 사이를 봤을 때 이 파루라는 종목, 요즘에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내에 어디 가격대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나, 이게 나와 있는 그게 이제 매물대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2,750원, 2,480원에서 2,755원대에 전체 물량의 32.6%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거죠. 가장 강력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 가격대에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말인즉슨 여기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탄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여유롭죠. 이렇게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밑바탕에 이렇게 다 들고 있다라면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밑에 큰 나무로 봤을 때 나무의 뿌리가 지금 튼튼해져 있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저 밑에 전체적으로 하단에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면 이거는 어떤 튼튼한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역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했을 때에는 역으로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 위에서 다 팔 수도 있는 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판단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 추세일 때에는 하단의 매물대가 빵빵할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 자, 지금도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 그냥 쭉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랑 같이 조정이 나올 때 이때 누군가는 난 이제라도 올라타볼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난 지금 좋아 팔래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또 매물대가 이렇게 두 번째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오늘까지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또 여기서는 또 누군가는 다 팔았을 거고, 또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 그동안 없었던 매물대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윗구간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 밑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놀든 새로 유입된 본인들은 2,500원대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후에 3,700원, 3,500원대에 들어와 있고, 오늘은 또 뭐 4,600원대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치고받고 뭘 하든 이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하단의 매물대가 강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급등은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기초편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여기서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더 진정이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어서 급등 후에 정점을 찍게 되면은 그쪽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떤 설거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어떤 자극적인 이슈가 시장에 나올 겁니다. 해당 종목 지금 어떤 우한빨 폐렴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파루라는 종목인데 이게 언젠가 정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할 때 거래량이 지금의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유입되다 보니까 엄청난 뉴스를 퍼뜨리겠죠. 그러면서 매물대가 위에 이렇게 차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 매물대가 줄어들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매물대는 역으로 자, 이 주가가 급등이 계속되게 되면은 이 하단 쪽 매물대는 이쪽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상단 쪽 매물대는 이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물론 매물대가 많아지려면 거래량도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막 이만큼씩 동반하면서 이쪽에 매물대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하단에 있던 매물대가 이쪽에 하단에 있던 매물대가 얕아지면서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줄어들면서 위로 매물대가 높아지는 거는 이제는 물량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 매집을 했던 주포들이나 매집 주체들이 충분히 많이 끌어올렸으니까 위에서 더 자극적인 어떤 이슈들을 뿌리면서 다 이제 거기서 거래량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물려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하단에 있던 매물대가 상단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굉장히 극히 유의하셔서 매매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차트에서 매물대에 대한 접근 이거 파루 방금 그 종목인데 보시면은 매물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보시면은 자 방금 전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 급등하기 전부터를 이렇게 볼 건데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있던 종목이 그때만 해도 매물대가 다르죠. 매물대가 지금 계속 여기에서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많다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없던 매물대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죠.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그러니까는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쌓이는 주고받은 물량들이 생기는 그 구간이 자꾸만 위로 변하는 겁니다. 없던 매물대가 이렇게 또 생겨나가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넣었고 자 우리가 그래서 매물대를 어떤 기술적 분석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보다 어떤 주식 트레이더로서 항상 이제 딱 매물대 하면 딱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쉽게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보통 거래량을 동반한다라고 하면은 변동폭이 클 때 위로든 아래로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때를 어떤 예로 들어야 맞겠죠. 거래량을 동반할 때 유입된 물려버린 물량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단타 찌라시 터졌을 때 갑자기 막 오를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막 달려든 그 물량들이 그런 걸 우리 물려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려버렸다. 그러니까 단타로 막 거래량을 막 일으킬 때 그때 막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물려버린 물량이 많이 생긴 구간 이 말인 즉슨 그 사람들은 그때 막 올라타신 분들은 아씨 물렸네 하고서 계속 이제 또 지리멸렬한 어떤 그런 흐름 이후에 내가 산 가격까지만 원금까지만 와주면 난 이거 바로 팔고 나갈 거야. 꼴도 보기 싫어. 이 주식 지긋지긋해. 그런 마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타 매매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 심리가 물렸으면은 책임지고 이거를 뭐 추매를 해서 물려있다라고 판단 안 하고 이렇게 좀 어떤 지혜로운 트레이딩으로 이거를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막 올라타다 보니까 물려버렸고 아 나는 원금 오면은 그때 팔아버릴래.
근데 팔아버렸더니 이건 또 올라버리죠. 결국에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래서 단타 매매는 옳지 않고, 이런 매물대 이런 부분들만 확실히 알고 계셔도 어떤 스윙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드리자면은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 2,000원짜리 종목이 갑자기 하루 만에 3,000원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3,000원대에 물려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 종목이 2,000원이더라도 나는 3,000원만 오면 다 팔 거야 하고서 계속 3,000원에 매도를 걸어 두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가창을 봐도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물려 있어서 지긋지긋하니까 난 3,000원만 오면 바로 팔 거야. 그래서 3,000원, 뭐 원금 도달 시에 매도 물량이 잔뜩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걸로 이제 매물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000원에 샀는데 이게 2,000원까지는 조정이라고 쳐도 나중에 1,000원, 500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그때는 손절도 못하고 이제는 자포자기, 결국에는 악성 매물대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씨 나 이거 손절도 안 해, 그냥 냅둬,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그러면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죠. 요즘에 고인물이 이렇게 막 형성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이거는 팔려고 내놓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내 계좌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러면서 본인조차도 잊혀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항상 역으로 그렇게 악성 매물대였고 2,000원짜리가 이제 3,000원이 될 때 3,000원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저 3,000원에 물려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 종목은 4,000원도 갈 수 있을 종목인데 3,000원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워낙 계속 파니까 4,000원을 못 가고 계속 3,000원대에서 이렇게 좀 돌파를 시도는 하지만 3,000원대를 못 뚫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너무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3,000원, 오 땡큐, 이건 5,000원짜리인데? 거기서 3,000원짜리 있는 물량을 홀랑홀랑 다 사들여 버리면 이제부터는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아예 지긋지긋했어 하고서 나가지만, 아니 이거는 이 종목은 3,000원이 시작인 것 같은데, 시작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유입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2,000원대가 원래 매물대가 제일 이렇게 길었어야 될 종목이 어느샌가 3,000원대가 이제 바닥이 돼 있다라는 거죠. 3,000원대에 매물대가 엄청 있겠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3,000원에 다 받아들일 거고, 기존에 원래 이 종목이 막 2,000원일 때 3,000원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야겠다고 3,000원에 다 팔 거고, 그러다 보면 3,000원대에서 매매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매물대가 두터워질 겁니다. 그래서 3,000원대의 매물대가 두터워지면서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 종목이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든든한 손바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하기도 한 구간이다. 이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결국에 매물대라는 거는 심리적 저항이자 동시에 심리적 지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저항을 이겨내면 지지가 되고 지지를 이탈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좀 그 매물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거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엊그저께 강의 때에도 어떤 종목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래량 관련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자, 일단은 이 화면에서 보셔야 될 거, 지금 이 파란색 사각형 있죠? 이게 지금 매물대죠, 매물대. 이 다른 사각형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 보시면은 4,822원부터 5,410원대에 무려 39.9%가 다 저 가격대에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파루 종목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매물대는 매일마다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에 따라서
매물대가 당연히 변하겠죠. 오늘은 갑자기 이 종목이 막 올라갔고 위에서 많이 매매가 일어났다면은 밑에 있던 매물대가 위로 올라가고, 그 매물대는 매일 날짜 기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란색은 이제 저희가 매물대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밴드 내에서의 지금 이 매물대가 가장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구간을 볼 거예요. 빨간색 사각형 구간을 확대해서 볼 건데, 왜 여기를 확대해서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매물대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방금 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겠죠. 원래 JCN 시스템이 예전에 이렇게 뭐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초반대에 이렇게 움직이던 시기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했었죠. 작년 7월까지. 근데 이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렸었어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차트를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사실, 그러니까는 여기는 빼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없다. 우리는 지금 언제다? 우리는 지금 2019년 6월이다.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 뒤에 여기는 보시지 마시고 이 빨간색만 보실 건데, 이때만 놓고 보신다면은 여기 굉장히, 와, 여기 바닥을 다지고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유입이 됐으니까 튀어오르기 좋은 자리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올랐었죠. 이때와 그러면은, 자, 오늘 기준이랑 오늘의 지금 이때와, 지금은 매물대가 여기가 제일 많지만 이때 이 시기에는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는 건데, 보세요. 이 빨간색만 확대를 합니다. 빨간색 구간만. 자, 여기 파란색 여기까지죠. 딱 3개 보이시죠? 여기 맞죠? 여기 파란색 여기까지, 여기 방금 빨간색 구간을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다시 헷갈리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를 확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때만 해도 우리가 2019년 6월로 이렇게 뭐 시간 여행을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이때는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 유입되던 층이 다 여기였어요. 그런데다가 밑에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매물대만 제대로 뚫어주고 거래량만 추가로 유입이 되면은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19년 7월부터 해서 어떤 국내 증시 양 지수의 어떤 급락이 왔었죠. 그 급락 장세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금 전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차 바닥 만들고 이번에는 2차 바닥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의 주안점은, 매물대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심리, 그 종목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판단력,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때는 지금 이 선이 그 매물대가 가장 높았지만 최근엔 그 선은 여기죠.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매물대가 여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매물대는 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이게 우리 제이시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지만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보시면 매물대가 자꾸 이 밑에 쪽에 없던 매물대가 자꾸 이렇게 뭐 나오죠. 자꾸 이렇게 쭉쭉쭉쭉.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밑에 매물대가 더 길어지죠. 지금 계속 이렇게 길어지죠. 계속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가 어느샌가 이 위에, 아까는 여기가 제일 큰 매물대였는데 지금 이쪽에 자꾸 매물대가 쌓이고 있죠. 아래쪽으로. 자, 계속해서 시간 흘러갑니다. 12월 왔고요. 지금 2020년
이제 2020년 1월 왔고요. 자,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딱 오늘에 이제 딱 이르게 됐는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여기서 보셨죠? 원래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까지 잘라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제일 매물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흐름들을 보니까 이쪽에 매물대가 훨씬 많아졌죠. 이 말인즉슨 이 구간에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있던 매물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훑어냈다는 거죠. 훑어내가지고 지금 이 밑으로 지금 매물대가, 여기가 매물대가 지금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매물대가 다 훑어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여기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된 이 구간,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앞에서는 요 구간만 봤었잖아요. 제가 여기는 보지 말라고 하고 여기만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만 보실게요. 이쪽만 보시면, 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이 구간만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왜 위에, 아까 전에 이렇게 위에 있던 매물대가 왜 지금 여기가 더 두터워졌지? 자, 매직이죠, 매직. 이 빨간색 구간만 확대해서 보시면, 자, 계속해서 자,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터지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한 번씩 만들죠. 뭐 해줄 것처럼 쑤셔놓고, 장중에 팍 쑤셔놓고 그러고 내리고, 또 팍 쑤셔놓고 또 내리고, 팍 쑤셔놓고 내리고, 팍 쑤셔놓고 내리고. 자, 이거를 역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세력 매집주의 어떤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날 당장 물린 사람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 흐름을 보고 스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그 난리를 치든 뭘 치든 이 추세선 자체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요동을 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자, 계속해서 이때 저점보다는 이때가 더 높죠. 각도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꾸 위를 쑤시면서 위에 있던 매물대를 지금 밑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위에 있는 물량을 내 물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위에 한번 줄 듯 하면서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아싸, 나 탈출해야지 하는 물량을 자꾸 받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샌가 위에 쪽은, 이제 이 위에 쪽은 자꾸만 이 구간, 이 위에 쪽은 자꾸만 매물대가 얇아지는 거죠. 이 위에 이 매물대가 막 이만큼 있으면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겠죠. 다 서로 이 구간 가면 다 팔겠다고 할 건데,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이 위에 매물대를 이렇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솎아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걸 솎아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여기 밑에 하단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죠. 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저희 기초편 6강 지지와 저항 그 기초 강의 내용인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시도할 때 여기에 물론 뭐 이평선, 뭐 캔들들, 뭐 볼린저 밴드, MACD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줘야 될 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 매물대라는 보조지표가 여기에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차트상 캔들, 이평선, 뭐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그업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우리 이렇게 겹쳐보자고 맨날 했었잖아요.
그것들이 모두 완벽하더라도 그 위에 잘 보이지 않는 매물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심리적인 매물대, 난 이거 오면 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거든요. 회개망측하게 나는 뭐 1,000원짜리 정보 10만 원 오면 팔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 또 여러 가지 차트의 지표들과 매물대까지 또 추가 돌파를 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설명을 좀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지금 자꾸 찔러보는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거 보실게요. 제가 여기를 자꾸 이렇게 이 파란 선을 자꾸 얘가 쑤시면서 매물대를 밑으로 솎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저희 물종을 매물대라고 쳐볼게요. 매물대가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뚫고 올라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솎아서 물을 밑으로 내려놔 이걸 빈통을 만들어야 이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뚫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이게 사무실에 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 한번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자꾸 뚫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를 뚫리나? 위험한가? 자, 이렇게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뚫었는데 뭐 잘 안 가, 뭐 좀 약해. 그러면은 또 한 차례 더. 뭐지? 이렇게 또 뚫어보고 이렇게 계속 뚫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뚫으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그냥 수건 하나만 여기 밑에 좀 깔아줘. 자, 이게 이렇게 계속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매물대가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여기서 이거 탄력 받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자, 지금 이 장면과 이거를 같이 봐주세요. 지금 여기 구멍을 4개를 냈죠. 이거랑 지금 여기 이렇게 구멍을 4개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자, 지금 여기 있던 물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매물대가 감전될 것 같은데? 매물대가 이렇게 밑으로, 자, 어쨌든, 자,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머리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싶을 때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 이렇게 솎아내면서 매물대를 밑으로 빼다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가볍죠? 아까 이렇게 무거웠는데 지금은 비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 이제 내 머리 위에 나를 막을 자는 없어. 오케이?
난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받은 물 있죠. 얘는 이제부터 내 밑에 있는 든든한 내 백그라운드, 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내 위에 있었던 무거운 물인데 이제는 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게 지금 밑으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을 약간 엽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잠시만요.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자기기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이제 매물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나만 더 또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저희 무슨 갭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갭이라는 거는, 자, 원래는 종목이 제대로 매매가 됐고, 연속성이 있게 계속 매매가 됐으면은, 사고 팔고를 하면서 매물대가 자연히 그럼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디젤조선이라는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죠. 텅 비어버렸죠. 그때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기둥으로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나무가 팍 이렇게 잘렸다가 자란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저 구간은 채워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갭이 생겼을 때 갭을 메꾸는 현상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갭을 언젠가는 메꿀 건데 사실 메꾸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쉽게 메꾸겠죠. 왜 그러냐면은 매물대라는 거는 팔려고 대기하는 물량들인데 여기는 없죠.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쉽게 만약에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한다면 쉽게 올리겠지만 이제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가격대에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여기는 매물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푹 올려버릴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집중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대까지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보시면은 저희 그 QHTV 기초편 커리큘럼 처음에 캔들 일봉, 주봉, 월봉부터 해서 모의고사까지 보셨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골든과 데드크로스 그리고 엘리엇 파동 맛보기도 하셨고 얼마 전 거래량과 오늘 매물대까지 해서 어느새 우리 기초편이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을 이 그림 오랜만에 보시죠. 이거를 이제는 옛날에는 단순히 캔들만 보셨다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워왔던 거 한 층 한 층 더 이렇게 쌓아서 우리 예전에 어린아이 얼굴 이렇게 그려드렸던 어떤 그런 거 계속 띄우시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판단해서 버무려서 이제 그 종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 왜 이렇게 차트가 지저분하고 복잡해? 지표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단 1%의 확률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단 하나의 지표라도 더 습득하시면서 그걸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금 MTS 화면으로만 보셔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냥 캔들만 나와 있는 화면일 건데 여기 지표 누르셔서 우리 배운 것만 해볼게요. 이동평균선, 거래량, 매물대 차트만 추가를 하셔도 차트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다 바뀔 겁니다. 우리 배웠던 매물대도 보이고 이평선과 캔들들도 보이고 거래량도 보이고 반가우실 겁니다. 우리 이제 중급반 가서는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 이격도, MACD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함께 배워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차트에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어떻게 복잡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싸움이다.
주식을 뭐 노력 없이 뭐 불로소득이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항상 모든 지표들을 익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판단을 통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매물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뭐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저희 뭐 QH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여러 가지 채널들 소통 가능한 채널들이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인 방문 부탁드리고 저희 이거 구독하시는 회원님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